교육부가 다음 달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3 학생들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바닷가 주변 논에서는 염해가 확산돼 모내기를 2번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히면서 미래 에너지를 찾는 작업이 시급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새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 특목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같은 획기적인 교육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개혁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적용 대상인 중3 학생들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들까지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목고 진학을 원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8월부터 과학고와 자사고의 입학 전형이 시작되는데 아직까지 교육 개혁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특목고 폐지, 고교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이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입 때부터 적용되면서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일선 중학교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특목고보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발표되기 이전이고 그래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입제도 변화에 따라서 특목고를 가는 게 유리하느냐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유리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학부모도 학생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1 학생들도 입시 제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면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2020년 입시를 치르는 현재 고1 학생들은 재수를 하면 크게 달라진 입시 제도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입시 업체들은 지난 2008년 수능 등급제 도입 당시 재수생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2021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으로 대입제도 개선을 포함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쟁 교육을 탈피하는 개혁 방안이 예상됨에 따라 일선 교육 현장에 한바탕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조창현입니다. 가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비가 적게 내린 탓에 바닷가 주변의 논에선 소금기가 올라와 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논입니다. 논바닥 곳곳에 뿌연 거품이 떠다닙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논에 물이 마르면서 땅속에 있던 소금기가 올라온 겁니다. 여기가 비가 2달까지 비가 안 왔다니까. 와야 조금씩 떼기 놀라만 치서 와가지고 사람도 말라 죽는데 이게 바다에 모내기 한 것이 지금 피해가 염기는 무지하게 피해가 많아. 빈자리에 다시 모를 심고 마른 논에 물을 대보지만 가뭄 앞에서는 역부족인 상황. 물조차 되지 못한 논은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가뭄으로 간척지 논의 염도가 높아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들이 모두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최근 고창에서만 논 17헥타르에서 염해가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전북의 논밭 48헥타르가 가뭄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모내기는 모두 헛수고가 돼버렸습니다. 여기 지역이 20년 만에 이런 현상이 처음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이 하천 물 가지고 농사를 계속 잘 지었어요. 근데 금년도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다 울상입니다. 6월과 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당분간 비다운 비가 올 기미도 없어 농민들의 메마른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과 가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에서 80대 할아버지가 온열 피해로 쓰러져 입원을 했고 무더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에어컨을 갖춘 무더위 쉼터 4,100여 곳을 4,800여 곳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논에 물이 마르거나 고수한 면적이 73헥타르,
작물이 시든 밭은 20헥타르로 늘어나 가뭄 대책과 저수지 준설에 83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식품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센터가 수십 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화조에 연결된 호스를 타고 시커먼 물이 우수관으로 콸콸 쏟아집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있는 시험 생산 시설에서 나온 폐수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시설 관리를 위탁한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시켜 벌인 일입니다. 그 도청 가서 확인까지 했는데도 계속 이러면 이거 할 때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피해가 높으면 손이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우수관에 몰래 버려진 폐수는 20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급업체 직원 일부가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는 품질안전센터의 폐수를 물에 섞어 방류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다음 저기 푸고 다음 저기 물 채운 걸로 이제 희석시켜서 방류하는 걸로. 현재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나오는 폐수의 양은 아직 폐수 처리장을 가동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폐수를 위탁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을 아낀다며 무단 방류한 겁니다. 센터 측은 품질안전센터의 폐수는 아직 방류하지 않았고 시험 생산시설의 폐수는 청소 뒤 나온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관상으로도 이건 폐수가 아니라는 걸 서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동물에 대한 거는 일단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방류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폐수시설 운영 일지는 물론 도급업체 직원의 주장은 다릅니다. 통세척한 거는 일반 펜스로 다 빨려나가고 그때 막 홍삼이랑 막 엄청 만들었다고 그때. 완전히 와가지고 싹 다 그걸 실험을 했다고. 그 목에 약품이 딱 들어간 거지. 정부 산하기관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과 가까운 전남 영광 한빛 원전도 증설이 어렵게 됩니다. 환경단체는 원전 백지화를 환영하며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과 1km가량 떨어진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입니다. 1985년에 첫 운행을 시작한 한빛 원전 1호기의 경우 원전 수명 40년이 되는 오는 2025년에 재가동 연장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의 백지화를 선언함에 따라 한빛 원전 1호기는 2025년에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창의 주민들은 환영했습니다. 한빛 원전에서 나오는 원전 온배수로 어획량이 급감해 그동안 수입 감소를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닷물도 뜨거워서 고기도 많이 없어지고 또 그 빛이 안만 해도 이 비쳐가지고 지장이 있다고 한 게 날이 뜨겁기도 하고 한다고 한 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없어지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는 탈핵을 반기면서 이제 전라북도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를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남해안 해상풍력, 그다음에 새만금 조력발전, 그리고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원 개발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삼성이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를 포기했고 해상 풍력과 바이오매스 개발도 주민 반발에 신통치 않습니다. 정부의 탈핵 선언으로 산업계의 지도가 바뀌는 만큼 친환경적인 미래 에너지를 찾는 작업이 시급해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새만금 공사 추진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홀대해온 새만금개발청이 뒤늦게 지역업체 우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쯤 새만금 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내놓기로 해
전북 건설업체의 매출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지역업체에게 15%의 참여만 보장해온 새만금 개발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로 늘릴 경우 정권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도심 속 숲 놀이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른바 아이숲을 늘려나갈 계획인데 부지 확보가 과제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간히 새소리만 들리던 숲속에 아이들의 제잘걸음이 울려 퍼집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는 밧줄, 흔들다리와 나무에 매놓은 그네는 아이들의 훌륭한 놀이터입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나무를 선생님과 관찰하는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 나무는 몇 살인 것 같아 보여? 100살? 아니, 100살. 전주시는 1년 전 이른바 아이숲 2곳을 만들었습니다. 건지산과 남고산 등 도심에서 가까운 곳으로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와 자연학습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여기서 창의적으로 놀고요. 지네들끼리 사회성도 배우고 정말 좋은 놀이 공간이고 또 교육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전주시는 올해 2곳의 아이숲을 새로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10곳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관건은 부지 확보입니다. 국 공유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개인 소유지는 사용 동의를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토지주 설득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심 인근 공원, 산림역 인근 공원으로 해서 시유지 쪽으로 일단 알아보고 있고요. 시유지나 도유지, 국공유지 쪽으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체계적인 숲 체험을 위해 숲 해설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상산고를 포함한 전국 5개 자유형 사립고가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5개 자유형 사립고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해온 자사고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과 국가 균형 발전에 크게 공헌해왔다며 자사고 폐지는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시도 교육감들은 자사고를 포함한 특목고의 폐지를 대통령 임기 내에 완료해야 하고 고교 대신 절대평가 등 다른 교육 정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에 적용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 3, 4년 넘게 걸려 지역 현안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대선 공약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조사를 면제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사업비 2천억 원의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 육성 도시로 익산이 결정됐지만 정부가 1년 넘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업 무산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예비 타당성 시기가 늦어져 대형 사업을 제때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에 한해서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식기류와 식탁보, 조명 등을 일컫는 이른바 테이블웨어 산업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해 한옥마을 옆에 전시 판매 시설과 체험 전시관, 전문 상가 등 집적화 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닭과 오리의 다른 시도 반출 금지를 어긴 전북의 축산 차량 넉 대가 적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부터 나흘 동안 가축 거래상 등록 차량 가운데 시도 간 반출 금지를 어긴 의심 차량 25대를 확인한 결과 남원 2곳과 전주 1곳, 정읍 1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을 운송했는지 조사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무주 33.5도, 남원 33.3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전주와 익산 등 10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전주 33도 등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서 33도의 분포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